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혜윤입니다. 고염에 맵고 짠 음식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음식들은 위장을 자극하고 염증을 유발해 몸속 노폐물을 원활하게 배출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에는 몸속 독소를 배출하는 디톡스 식단이 좋은데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섞어 마시는 주스 클렌저가 좋다고 합니다. 그중 당근, 양배추, 사과를 함께 갈아 마시면 건강에 도움이 되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오늘부터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4월 12일 금요일 생방송 시카고 지금 시작합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시카고 지금은 유튜브로도 언제든 만나보실 수 있으며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알리고 코너에는 시카고 지역 한인교역자 협회장 김광섭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샴버그 침례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광섭 목사인데 올 한 해 시카고 지역에 있는 교역자 협의회 회장을 맡아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에 근황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목사님. 예, 아무래도 시카고 같은 경우는 이제 봄이 되면서 특히 이제 썸머 타임이 시작되면서 많은 사역들이 좀 시작이 되고 있고 교회들도 목사님들도 그래서 이리저리 굉장히 좀 바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협회 임원진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네. 저희는 부회장으로 나사렛 교회 양정석 목사님이 섬기고 계시고 네. 또 이제 총무로는 시카고 새소망교회 이학성 목사님, 서기로는 하이포인트 한인교회 최기환 목사님, 그리고 이제 회계로 저쪽 시카고 중앙진리교회 김호근 목사님 이렇게 5명이 저희가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신년 할애식 성황리에 마치셨는데 그날 얘기 해주시죠. 예, 시카고 지역에서 함께 동역하는 그런 목사님들, 또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들, 혹은 부사역자들, 혹은 신학생들, 뭐 다양하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시죠. 시카고 네. 지역에 신학교들도 여러 있으니까 한 140-50명 정도 이렇게 오셔서 참석하셔서 같이 귀한 교제들을 나누고 또 우리가 한 방향으로 있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공감대를 함께했던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번에 특별 세미나를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세미나인지 말씀해 주시죠. 예, 이번 4월 22일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월요일인데요. 네. 오전 10시에 네. 지용근 대표님, 아마 많은 목사님들은 아실 텐데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 대표를 지금 대표로 섬기고 계신 분이신데 네. 이분이 미주 한인 교회들에 대한 그 설베이도 같이 이번에 하시면서 뉴욕을 들렀다 시카고를 오세요. 네, 한국에서부터 오시는 거죠?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특히 이제 40, 50대 목사님들이 굉장히 좀 궁금해하는 그런 그 부분들을 네. 많이 굉장히 축적된 그런 자료들을 갖고 이미 뭐 인터넷 안에나 유튜브 안에도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분이 미주 한인 교회들의 실태 혹은 이제 성도들의 그런 그 현황, 네. 근황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갖고 목회자들에게 들을 대상으로 이제 세미나를 갖게 됩니다. 네. 데이터를 베이스로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근거 있고 객관적이게 분석하셔갖고 세미나를 들려주시니까 더 재미있고 설득력도 있고 또 관심이 또 갑니다. 월요일 날만 있는 건가요? 세미나가? 월요일 날은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네. 있고요. 그거는 이제 교역자 협의회에서 주최를 네. 하고 주일날 오전 1시 반에는 오후 1시 반에 네. 예배를 마치고서는 CNMA 교단의 평신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갖게 됩니다. 네. 샴버그 한인교회에서 있습니다. 4월 21일 예, 주일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네. 코로나 이후 미주 한인교회 교인 의식 변화 및 한인교회 미래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예, 목회자들이나 혹은 교회 리더들,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 교회가 또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서 귀한
역할을 감당하기를 바라시는 성도들은 아마도 다들 관심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특별히 코로나를 거치면서 굉장히 큰 변화, 네. 깊은 변화를 거쳤기 때문에 교회들마다 이제 뭐 미디어 그런 사역들도 굉장히 좀 커졌고요. 네. 그리고 목사님들 경우도 그냥 온사이트 교회 안에서의 예배만 아니라 이 오프사이트에서 즉 온라인으로 하는 것들은 어떻게 되나. 네. 그리고 또 젊은 세대들 20대, 3, 40대들은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인도해야 되나라는 이제 그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네. 갖고 계신데 예, 그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할 때 지금은 뭐 옵션은 아닌 것 같아요. 무조건 교회로 나와라라고 할 수 없는 게 네. 사회 현상 자체가 지금 3, 40대 혹은 20대 그 세대 자체가 미디어에 굉장히 좀 익숙해져 있고 또 유튜브이든 뭐 이제 그런 그 부분들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 세대들을 인도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이런 좀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갖고서 목회자들이 실행 전략, 액션 플랜들을 갖는데 상당히 좀 유효한 그런 좋은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이날 특별 세미나 강사분이 한국 목회데이터 연구소 대표 지용근 대표세요. 네. 이미 이제 유튜브로도 유명하시고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많이 보시고 계신데 소개 좀 간단히 해주시죠. 예, 저도 이제 오늘 방송 때문에 간단하게 좀 이제 서치를 해봤는데 네. 사회학과를 졸업하시고 한국에서 네. 80년대 말에 네. 한국 갤럽에 취업을 하셔서 뭐 갤럽 같은 경우는 여러 사회의 그런 문제들, 이슈들을 갖고 설베이하면서 네. 국민들의 의식 생각이나, 수준 혹은 네. 뭐 이제 아니면 투표 같은 경우 그쵸. 이제 그런 것들 유명한데 이제 그것들을 하다 보니까 주변의 지인들 중 목회자들 이거 그 친구들이 이 교회를 대상으로도 교인들을 대상으로도 이런 설문조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받았대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조금씩 하다가 팬데믹 바로 전 한 2019년 정도에 이분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 특별히 이분에게 몇 명의 그런 후원자 목사님들이 좀 생기셔서 네. 이걸 좀 전문적으로 그렇게 해주면 한국 교계에 좀 유익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조언들을 해주셔서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매 주간별로 주요한 그런 설베이들 목회에 도움이 되는 이제 그런 설베이들을 하기 시작하셨다고 하고 특별히 코로나를 거치면서 코로나가 굉장히 좀 큰 변화였었으니까 네. 목회자들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는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되냐라는 그런 질문에서 이분이 이제 제시한 그런 여러 데이터들 유의미한 데이터들을 갖고 많은 목회자들이 제 주변에 있는 친구 목사님들도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저도 이제 친구 목사님들로부터 이분을 소개받고 또 이분의 웹사이트 뭐 이제 그런 경우이고요. 네. 혹시 뭐 기억에 남는 이분의 이야기라던가 도움 받았던 것 있으면 잠깐 소개해 주시겠어요? 굉장히 많이 네. 있습니다. 네네. 네. 가령 이제 3040 세대가 왜 우리 보통 같은 경우는 목회자들이 3040 세대가 예전만 못하다. 교회 허리 역할,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네. 힘이 없다. 근데 그냥 쉽게 믿음이 없어서라고 진단하기에는 이게 정확한 진단이냐라는 이제 그 부분에서 이 지용근 대표가 3040 세대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교회에 대한 어떤 이제 요구를 하는지 네, 이제 어떻게 했으면 네. 좋은지 이제 그런 기대 같은 것들 네. 그런 그 부분들 설문조사하는 것들을 보면서 신앙이 없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윤리적인 실패 혹은 너무 이렇게 극단적인 그런 정치적인 성향들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불편함 네. 혹은 이제 자녀를 키우는 세대들이 본인들의 설 자리가 좀 없는 본인들의 필요가 제대로 채워지지 않는 맞아요. 것에 대한 좀 불편함 네. 혹은 의사소통이 좀 나눌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이 부족함 뭐 이제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신앙이 없다고 얘기하기보다는 교회가 이들의 필요를 잘 이렇게 귀담아 듣지 않았구나라는 네.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예. 현실적이면서도 구체적인 도움이 그렇죠. 되는 것들이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예. 그게 이제 어떤 한 목사님이 만약
내놓은 의견이라면 그건 주관적인 이야기일 그쵸. 수 있지라고 네. 하는데 뭐 700명, 1000명, 2000명 이런 정도의 그런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객관적인 어떤 데이터를 갖고 이야기하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에선 이게 옳다 그러다보다는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그쵸. 대한 그런 부분으로 한 발 더 이렇게 나아가서. 예,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용근 대표가 그 저서 이민교회를 분석한 통계 소개 한국교회 트렌드 2024 흐름을 읽는 교회가 살아남는다라는 책을 또 저희가 알게 됐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예, 이민교회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그분이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아직 책으로 나오진 않았고요. 네. 요번에 들르게 된 부분들도 이제 목회자들과의 그런 소통 혹은 목회자들의 필요, 의견들을 좀 들으려고 오시는 것 같고요. 2024년 한국 교회에 대한 그런 트렌드는 이렇게 그분이 내서 많은 목회자들이 아마 읽었을 거라고 네. 생각되는데 네. 저도 잠시 좀 요약을 해봤는데 네. 가령 트렌드 중에 맨 처음에 나오는 게 교회 리빌딩의 시간들이 되지 않겠느냐. 코비드를 거치면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으니까 성도 안에서 이제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들도 사실은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가 정말 중요해. 우리가 그동안 교회의 중요성을 잊지 못했는데 교회를 안 나가 보니까 혹은 소통을 하지 않아 보니까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 보니까 교회 예배, 교회가 얼마나 좀 중요한지에 대한 이제 그런 중요성도 새롭게 각인이 된 시간들 혹은 이제 그런 속에서 교회 안에 내재하고 있는 권위주의에 대한 어떤 이제 불편한 그런 속내 혹은 교계 안에 있는 양극 환상, 대형 교회와 중소형 교회로 이렇게 나뉘어진 어떤 그런 그 모습들. 그래서 이제 새 판을 짜야 되지 않느냐, 리빌딩의 시간이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그 부분이나 혹은 실질적으로 크리스천들이 이분의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크리스천이 참 외롭다라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보편적으로 외로운데 크리스찬들도 거기에서 그렇게 아주 다르지 않게 크리스찬들도 많이 외로워한다. 그래서 소그룹의 중요성 혹은 이제 가까운 사람들의 그런 케어, 뭐 pastoral 케어, 이제 목회자들의 케어이든지 혹은 이제 성도 간의 그런 어떤 마음을 열고 나눈 어떤 그런 소통의 장들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부분들. 뭐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밈 제너레이션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겠지만 네. 우리 이제 청소년들 같은 경우 혹은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 OTT 자신의 취향에 맞는 어떤 그런 그 목사님 혹은 컨텐츠들을 이제 고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크리스천 안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점점 많아질 거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과 특별히 3040이 교회 안에서 좀 약한 고리가 되었다라는 거, 뭐 우리가 이미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었지만 이번에 그런 설문들을 통해서 훨씬 약한 고리가 된 이 3040을 어떻게 좀 강화시켜야 되느냐라는 어떤 그런 질문을 좀 던져주는 그런 부분들, 혹은 이제 지금 한국 정치 안에서 투명하지 못하거나 공정하지 못한 것들을 젊은 세대가 굉장히 참아내지 못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투명하지 못하거나 공정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수준이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질 때는 이제 그런 것들을 젊은 세대는 참아내지 못한다. 그러니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 권위주의적이지 않고 조금 더 이렇게 그 수평적인 어떤 의사결정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그런 지적들을 해주는데 많은 공감들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시카고 지역 교계에 기대하시는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데이터가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 많은 목사님들 혹은 교인들이 함께 모이면 교회가 이게 문제야, 이렇게 해야 돼라는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갖고 우리가 기껏 이제까지 갖고 왔던 데이터는 미국 교단에서 그 시행했던 그런 부분이거나 혹은 미국 다른 어떤 그런 리서치 기관에서 했던 것들을 인용을 하는데 혹은 한국 거를 인용하거나 그런데 한인 이민자들 혹은 이민 교회들의 구체적인 데이터를 갖고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이 만약 우리 시카고 지역의 데이터를 갖고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것이 뭐 5년, 10년 이후는 잘 몰라도 적어도 지금 현재적인 어떤
상황을 분석하는 데는 굉장히 좀 유의미한 결과를 주니까 예, 그런 그 부분에서 목회자들도 좀 관심 있게 그런 데이터의 결과나 혹은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설문조사의 과정들에 좀 참여할 수 있다면 그 적어도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실행 전략을 도출해내는 과정 속에서 많은 시간과 혹은 이제 포커스 이제 그런 그 부분들에서 시행착오를 줄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네, 시카고 지역 교육자 협회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가요?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신학교 무디 신학교하고 트리니티 신학교를 한 번씩 방문해 보려고 하고요. 예. 네. 이제 앞으로 목회자가 될 혹은 이제 기독교 사역자가 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격려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하고 가을쯤에 목회자들하고 다 같이 해서 가을 소풍 한번 가는 이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4월 21일 세미나 초청 메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4월 22일 월요일 네. 오전 10시 샴버거 한인교회인데요. 지용근 대표 참 모시기 어려운 분이고 굉장히 좀 귀한 분이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목회자는 아니지만 그 누구보다도 한국 교회나 혹은 이제 목회자들이 꼭 필요로 하는 그런 데이터들을 제공해 주시는 분인데 같이 오셔서 함께 설문에도 함께 참여하시고 또 같이 좋은 정보들도 얻고 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회자뿐 아니라 일반 성도님들도 그러면 주일에 21일에 가서 또 이분 세미나를 들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그렇게 될 수 있고 네. 목회자 세미나라고 하더라도 네. 성도들께서 오셔도 네, 가능합니다. 괜찮을까요? 예, 괜찮습니다. 네. 예. 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는 4월 21일 일요일 시카고 한인 여성회 주최 음악회에 윈티비 시청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지금 생방송 시간에 전화를 주신 네 분께 선착순으로 티켓을 드립니다. 847-290-8282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눈에 보는 한국일보 영상과 화면으로 봄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4월 12일 금요일 시카고 한국일보입니다. 시니어 어세신, 물총 게임 위험성 경고. 시카고 서버브 다수 경찰서는 고등학생들의 시니어 어세신 게임에 대해 지역사회에 경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자녀 사칭 보이스피싱 사기꾼에게 3만 달러 날린 펜실베니아 부부. 시카고 공립학교 출신 여학생이 전 학생처장을 대상으로 성추행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K-뷰티 제2의 전성기 운하. 한국의 화장품 등을 위주로 하는 K-뷰티가 지속적인 한류 효과와 중국의 지역으로의 수출 증가에 힘입어 제2의 전성기를 맞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개기일식 종말 관련 게시글 남긴 캘리포니아 여성, 남자친구 아이들 살해. 점성술 인플루언서인 한 여성이 살인 며칠 전에 지난 월요일 일식을 영적 전쟁의 상징이라고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한인사회 올드타이머 레이 김씨 8일 별세. 시카고 한인사회 초창기 포드 자동차 딜러를 운영한 레이 김씨가 지난 8일 향년 87세로 별세했습니다. 병원 찾아야 할 가려움증 증상 9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암 사망률 1위는 폐암, 조기 발견 못하면 80%가 사망한다는 내용이 실렸습니다. 연준 금리 인하 못할 수도, 물가 고용 악재,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 제네시스 안전 최고 등급 소식입니다. 주 4일 근무 도입 주장 확산, 생산성 더 올라. MCTV 개국 20주년 2024년도 상반기 후원 모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가장 많은 발행 부수 자랑, 최고의 광고 효과, 전자신문을 통해 가장 멀리 전파되는 신문, 구독과 무료 배포가 병행되는 신문,
디지털 프린팅 기법으로 선명한 컬러, 깨끗한 인쇄, 손에 묻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곁엔 시카고 한국일보가 있습니다. 시카고 사람이라면 시카고 한국일보를 보셔야죠. 시카고 한국일보 구독 문의는 847-290-8282번이며 한국일보 웹사이트는 www.chicagokoreatimes.com입니다. 대부분 출석 않고 강의실 텅텅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 미국 대학 입시가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이에듀의 제이리 원장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제이스 EDU 원장 제이리입니다. 예,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요즘 대학 입시가 많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어제 하버드하고 칼텍에서 ACT, SAT를 다시 필수로 요구하겠다는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많은 변수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네, 오늘 알리고 코너에 어떤 내용 가지고 말씀해 주실지 궁금합니다. 잠깐 설명해 주시죠. 예, 오늘 14일 날, 네. 일요일 날 오후 4시에 제이스 EDU 노스브룩에 있는 대강의실에서 네. 학부모님들 모시고 컬리지 로드맵 세미나가 있어요. 저희가 1년에 4번씩 세미나를 하는데 미국 중고등학교 생활이 한국 중고등학교 생활하고 많이 달라서 한국에서 네. 학교를 나오신 학부모님들이 네. 많으시잖아요. 네. 그분들이 이 입시 제도가 많이 달라서 네. 많이 혼란스러워하시는 맞아요. 경우가 많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렇죠. 감을 못 잡으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의도치 않게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고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서 그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자 저희가 1년에 4번의 세미나를 하는데 네. 이번 14일 날 일요일 날 하게 되는 세미나는 이제 곧 여름방학이니까 네. 여름방학 동안에 대비. 어떻게 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현재 11학년 학생들이 올 가을에 대학을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네. 여름방학이 굉장히 중요해서 중요하죠. 여름방학 동안 어떻게 대학 지원 준비를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미국 대학 입시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추세라고 예. 또 저도 들었습니다. 바뀐 내용이 있다고요? 어떤 건가요? 현재 미국 대학 입시가 매년 바뀌고 있어요. 네. 매년 바뀌고 있고 특히 이제 코비드가 터지고 코비드 19 때문에 테스트 옵셔널이라는 게 갑자기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네. 의도치 않게 시작이 됐었고 그 테스트 옵셔널을 주장을 하던 분들이 많이 계세요. 왜 네. 그러냐면
소득이 높은 가정의 자녀들이 ACT, SAT 점수가 그 소득이 그렇지 않은 가정의 자녀들보다 높다라는 이유로 그 테스트 폐지를 주장하시던 분들이 계셨고 그런 것들 때문에 테스트가 옵셔널이 꽤 오래 지속이 됐었어요. 네네. 근데 작년 2021년도에 MIT에서 실제로 해보니 그렇지 않더라. 실제로 ACT, SAT가 있을 때 오히려 저소득층의 학생들이 더 많은 기회를 받았었다. 그리고 ACT, SAT가 그 학생들이 대학에서 어떻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좋은 척도다라고 그 MIT가 제일 먼저 이제 시작을 했고 네. 다른 학교들이 ACT, SAT를 다시 필수로 요구를 하기 시작을 네. 했어요. 근데 올해에 특히 그 예일 대학이나 브라운 대학 그리고 어제 그 발표했던 하버드 그래서 총 4개의 아이비리그 대학, 8개 중에서 4개 아이비리그 대학이 ACT, SAT 점수를 반드시 필수로 제출을 하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그 탑 랭킹에 있는 칼텍이나 다른 대학들도 지금 그 행렬에 동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시기적으로 솔직히 안 좋은 게 지금 4월 달이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11학년 학생들이 올 가을에 대학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EC가 좋고 네. GPA가 너무 좋아서 ACT, SAT 없이 테스트 옵셔널로 최상위 대학을 지원을 하려고 했던 친구들은 지금 시험 기회 갑자기 바뀌었기 때문에 그쵸. 시험 기회가 몇 번 남지 않았어요. 지금 이제 4월 토요일 날 네. ACT를 치르게 되는데 그러고 나면 한 2-3번의 시험 기회밖에 없고 그리고 여름방학 때 또 다른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게 됐죠. 그래서 저희는 항상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그럼요. 말씀을 드리고 네. 있어요. 이번 세미나 그러면은 주제는 어떤 건가요? 예,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네, 같이 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하버드나 예일, 노스웨스턴을 합격한 친구들의 고등학교 GPA하고 네. 엑스트라 커리큘러 그다음에 ACT, SAT 성적이 어떤지 네. 그거를 한번 같이 알아보고요. 네. 그다음에 가상의 두 학생 공부를 잘하는 두 학생의 GPA와 엑스트라 커리큘러를 설정을 해놓고 학부모님들하고 어떤 대학을 어떻게 선정해야 될지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게 사실은 그 입시가 많이 바뀐 게 합격률이 낮아지다 보니 학부모님들이 대학을 많이 지원을 하세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7개에서 15개를 지원하면 굉장히 많이 지원한다 네. 그랬었는데 요즘은 커먼앱에서 허용하는 20개를 넘어서 20개에서 30개 이상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플리케이션 수가 늘어나잖아요. 네. 그러니 합격률이 더 떨어지고 불안함이 더 많이 지원을 하는 그런 악순환이 악순환이네요. 계속되고 있어요. 네.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학부모님들하고 GPA가 어떻고 그다음에 네. 엑스트라 커리큘러가 어떠면 어떤 레벨의 대학을 지원을 하는 것이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네. 그리고 합격률까지 한번 같이 잡을 수 알아보고 있는지. 예. 네. 그래서 어떻게 대학을 선정을 해야 되는지가 일단 주요 목적이에요. 네. 그 다음에 가장 대학 입시에서 요즘 중요하다고 떠오르는 에세이 중에 피해야 될 주제를 한번 알아보려고요. 왜 그러냐면 그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쓰는 주제가 진부한 주제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걸 좀 피해서 어떻게 하면 에세이를 잘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간략하게 알아보려고요. 네. 특히 몇 학년 그 대상으로 이 세미나를 들으면 좋을까요? 지금 고등학생들이 일단은 들으면 좋을 거고 네. 지원 대학 선정이기 때문에 지금 네. 현재 11학년 학생들이 그 올해 가을 대학을 네. 지원을 해야 되니까 11학년 학생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거고요. 네. 그다음에 10학년이나 9학년 학생들도 많이 도움이 될 그쵸. 거예요. 미리 이런 들으면. 기준으로 네. 학생들이 대학에서 학생들을 뽑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그런 거를 미리 정보를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네. 미국의 그 대학은 그 학교마다 중점을 두는 점수나 특별 활동이 좀 다 다르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도 좀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맛보기로 짧게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이게 저희 비밀이긴 한데 근데 각 최상위 대학을 따져봤을 때 최상위 대학도 그 선호하는 학생상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하버드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매년 한 8,000명 정도가 B도 고등학생 생활 중에 B가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한 4,000명 정도는 각 고등학교에서 1등이고 이런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데 그 중에서 한 1,900명 정도를 뽑거든요. 그러니까 GPA는 당연히 만점이어야 되고 그쵸. 당연히 학교에서 1등이어야 되고 하지만 그것 플러스 그 대학에서 좋아하는 학생상이 있기는 해요. 네. 있기는 한데 뭐 예를 들어서 하버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진취적인 학생들, 자기 주장이 좀 강한 네. 학생들을 선호하는 편이고 MIT나 칼텍 같은 학교들에서는 뭔가 좀 한 분야를 깊이 파고드는 아이들을 좀 선호해요. 네. 그런 것들을 뒷받침해주는 엑스트라 커리큘러도 선호하는 편이고요. 단 그 전반적인 거를 보자면 올해 9학년서부터 저희 컨설팅하고 지도를 받은 학생이 하버드를 합격을 했는데 네. 그 학생을 비롯해서 최상위 대학을 지원한 다른 학생들, 상위권 대학을 지원한 다른 학생들의 예를 보면 올해 ACT, SAT 성적이 합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어요. 그 ACT, SAT 성적이 안 나와서 옵셔널로 지원을 한 학생들하고 네. 비슷한 GPA 때의 학생들이 오히려 높은 ACT, SAT 성적을 가지고 조금 더 높은 랭킹의 대학에 붙어서 올해부터 ACT, SAT 성적이 다시 이전의 테스트 그 required의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았느냐, 혹은 그거보다 조금 더 영향을 주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이게 지금 그 테스트를 다시 그 필수로 요구하겠다고 했던 대학들 네. 중에 UT 어스틴에서 연구 결과를 따로 발표를 자체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게 있는데 테스트 옵셔널로 들어온 친구들하고 테스트를 치르고 성적을 제출하고 들어온 친구들 사이에 학점 차이가 0.83이 난대요. 그럼 4.5 많이 만점에. 나는 거죠? 그렇죠. 네. 거의 A하고 B 네. 한 레벨의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테스트 옵션을 계속 유지할 명분이 많이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어제 하버드 그 크림슨의 뉴스 기사를 보면 그 하버드, 그러니까 예일하고 다트머스나 브라운에서 ACT, SAT 점수를 요구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하버드가 급격하게 그 테스트를 점수를 요구한 그 배경에는 네. 좋은 학생들을 그런 타 대학에 뺏기지 놓치지 않을까 하는, 않겠다. 놓치지 네. 않겠다 이런 걱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역시 ACT, SAT 점수가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올 8월에 고등학생이 되면 과목 선택에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함께 말씀 나눠주신다고요? 예, 고등학교 성적도 중요하지만 네. 고등학교에서 이제 성적을 낼 때 일반적으로 웨이티드 GPA가 있고 언웨이티드 GPA가 있어요. 네. 그 웨이티드 GPA는 학생들이 그 높은 레벨의 수업, 리거러스 레벨의 수업, 그러니까 언어나 AP 수업을 얼마만큼 들었고 거기서 어떤 성적을 냈는지를 알려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랭킹이 높으면 높을수록 둘 다 중요해져요.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이제 수업 레벨을 선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혹시 그거를 잘못해서 만약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그 저희 같은 전문가들한테 한번 미리 상담을 해주시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끝으로 그럼 시청자 여러분께 마무리 인사하고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일요일 14일 오후 4시에 JZEDU 노스브룩에서 그 학부모님들 모시고 세미나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참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카고 지금 매일 알리고 게시판 시간입니다. 영상 보시죠. 시카고 한인여성회 합창단 35주년 기념음악회. 올해로 창단 35주년을 맞아 특별 음악회를 개최하는 시카고 한인여성회 합창단이 여러분을 음악의 향연으로 초대합니다. 일시는 4월 21일 일요일 오후 5시이며 장소는 9501 스코키 블루바드 스코키에 위치한 노스쇼어 퍼포밍 아트 센터입니다. 티켓 가격은 $100, $50, $30입니다. 공연 수익금의 일부는 차세대 교육을 위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공연이나 티켓에 관한 문의는 847-692-3336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일리노이 한인세탁협회 회장 이취임식 및 정기총회 27대 윤재웅 회장과 김동철 이사장이 취임하는 뜻깊은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시는 4월 21일 일요일 오후 4시며 장소는 메리디안 뱅큐 앤 컨퍼런스 센터입니다.
한편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선발 인원은 6명, 장학금은 각 $1,000입니다. 신청서와 성적증명서, 추천서 에세이를 이메일 kada@illinois.yahoo.com 또는 전화 630-272-4759로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마감은 4월 5일 금요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시카고 한인 로터리 클럽에서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시카고 지역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국계 11학년, 12학년이며 5명을 선발해 각 $2,000씩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지원 기간은 4월 15일까지며 지원서와 자세한 정보는 시카고랜드 코리안로터리.org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문의는 847-312-5949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시카고 한인합창단 제6회 정기 연주회. 시카고 한인합창단에서 따스한 봄 기운과 함께 정기 연주회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시는 4월 28일 일요일 오후 7시입니다. 지휘 김창수, 반주 윤세라, 단장 김정희, 찬조 출연하는 바이올린 김나연입니다. 장소는 레이크뷰 언약교회 950 노스브룩 애비뉴 노스브룩에 위치합니다. 함께 오셔서 시카고 한인합창단의 연주를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17대 중서부 영남향후회 회장 이취임식. 코로나 이후 침체된 시카고 동포 사회에 활력과 희망의 단체로 거듭나고자 디너쇼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트로트 가수 홍수라 씨를 초대해 즐거운 시간을 마련합니다. 일시는 4월 14일 일요일 오후 5시 30분이며 장소는 1000 노스 미러키 애비뉴 윌링에 위치한 체비 체이스 컨트리 클럽입니다. 티켓은 $100이며 푸짐한 경품이 마련됩니다. 티켓 예매처는 우리마을 847-966-8990번입니다. 한미장로교회 60주년 기념음악회 시편 심포니. 고훈 목사가 담임하는 한미장로교회에서는 한미연합성가대, 한미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시편 심포니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지휘 김근영, 피아노 하진경, 교회 특별 출연으로는 대북 김덕환, 소리꾼 박주미, 난타 KPAC, 올간 피아노 듀오로 마리안 김과 윤선 김이 함께합니다. 한미장로교회 60주년 기념음악회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미장로교회 창립 60주년 감사 예배는 4월 28일 주일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한미장로교회는 1149 웨스트 블루밍데일 로드 아이타스카에 위치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630-250-0102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시카고 중앙진리교회 창립 예배. 김호근 목사가 담임하는 시카고 중앙진리교회는 땅끝까지 십자가 복음을 전하며 사도행전 29장을 계속해서 써나가는 교회입니다. 창립 예배 일시는 4월 14일 주일 오후 4시며 교회 주소는 16530 리치랜드 애비뉴 틴리팍 일리노이 60477입니다. 시카고 중앙진리교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ct-chicago.org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카고 중앙진리교회 창립 예배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이탈리아나 패션 전품목 50에서 80% 대세일. 세일 기간은 5월 8일까지. 이탈리아나 패션이 은퇴 폐업으로 인해 전품목을 80%까지 세일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847-583-0688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탈리아나 패션은 나이스 H마트 앞에 위치합니다. 오늘 만나고 코너에는 주 시카고 총영사관 관할 구역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를 총괄하신 우창호 영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카고 총영사관에서 선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창호 영사입니다. 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지난 10일로 성황리에 잘 끝났습니다. 재외선거 투표율이 높았는데 재외 국민들도 선거에 많은 관심이 있었다는 것 같아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투표 참여율이 전반적으로 어땠나요? 네,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네. 6일간 이렇게 투표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카고 총영사관 관할 구역 같은 경우에는 등록 유권자 2,792명 중에서 네. 1,647명이 참여를 하셔서 58.98%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네. 이번 투표율은 다른 미국 지역에 비해서 평균 이상의 투표율을 이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네. 영사님께서 많이 또 홍보하시고 나와서 알려주셔서 또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아니, 많이 네. 도와주셔서 이렇게 투표율이 네. 좀 더 높아진 것 아,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카고가 13개 주를 관할하고 있는데 각 주마다 선거 투표율은 어땠나요? 네, 이번 국회의원 재외선거에서 시카고 총영사관 관할 구역의 투표소는 총 4곳에 이렇게 네. 설치가 되었습니다. 네. 이 중에서 시카고 서버브 지역에 있는 하늘종합복지관 네. 북부 사무소에 재외국민들께서 가장 많이 오셔서 투표를 해주셨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디트로이트, 인디애나폴리스, 세인트폴 순으로 우리 재외국민들께서 방문을 투표를. 해주셔서 투표를 네. 해주셨습니다. 그럼 시카고가 제일 높았던 네, 건가요? 일리노이주 시카고가 가장 높다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군요. 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유권자 등록과 투표를 장려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나요? 시카고 총영사관 관할 구역은 13개 주로서 미국에서 가장 범위가 넓습니다. 네. 그래서 신고 신청을 하는 데 있어서 보다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인터넷 방법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제 홍보를 했습니다. 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오프라인, 어르신들. 네, 맞습니다. 오프라인 신고 신청 방법도 함께 병행을 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투표 참여와 관련해서는 우리 재외 국민들 그리고 이번에 유권자 등록을 하시는 모든 분들께 재외 투표 안내문을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신고 신청서에 기재된 전자우편으로 보내드렸고요. 네. 전자우편이 없는 분들은 거소지 주소로 안내문을 보내드렸습니다. 또한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다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네, 그랬군요. 또 그렇게 열심히 홍보를 또 했기 때문에 저희 또 국민 여러분도 재외동포 여러분도 같이 참여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유권자들이 재외선거에 참여하는데 또 가장 큰 장애물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네. 같이 우리 시카고 총영사관 관할 구역은 13개 주로서 네. 가장 범위가 넓죠. 넓습니다. 예. 네, 그래서 우리 재외국민들께서 투표소에 투표소까지 가는데 워낙 이제 원거리다 보니 좀 이제 참여를 하는데 네, 어려움도 제약이 있을 수도 있죠. 제약이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이제 제약 요건이 되고 장애물이 되었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집 앞에 있는 뭐 동사무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다른 타 지역에서 차를 타고 몇 시간씩 걸려서 또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신문을 보니까 저희 한국일보에도 마지막에 투표하신 분이 다른 타주에서 어렵게 또 아이 막 화장실도 못 가게 하면서 네, 막 와서 맞습니다. 간신히 투표를 해서 되게 의미 있었다라는 기사를 보기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쉽지만 현행 규정상 네. 재투표소 같은 경우에는 최대 4곳에만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카고 총영상 관할구 구역에는 최대 이렇게 4곳에 설치했지만 그 범위가 워낙 강할하고 넓다 보니 맞아요. 이렇게 우리 재외국민들께서 투표를 하는 데 있어서 네. 많은 이렇게 불편을 느낄 수도 네, 있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또 와주셔서 참여해 주셔야 가능한 일이라서 네네네. 네, 또 그런 것들을 또 기대해봤는데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같이 참여해 주셨다고 하니까 의미 네.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번 국회의원 재선거를 통해 기억에 남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작년 7월부터 제가 이제 우리 한인분들을 직접 찾아뵙고 네. 인사를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찾아뵙는 분들마다 격려를 해주셨고 재선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이렇게 표하셨습니다. 그리고 신고 신청 과정에서도 많이 이렇게 도움을 주셨고요. 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다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해외에서 투표를 할 경우 꼭 사전 등록이란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여러 번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이때 필요한 거는 어떤 게 있었죠? 국내 한국에서 투표하는 것과는 달리 네. 우리 재외 국민들께서 외국에서 투표를 하시려면 반드시 기간 내에 국외 보제자 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미리요. 네, 그렇습니다. 그 기간은 선거일 전 150일부터 아. 60일까지인데요.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유효한 여권 번호가 네.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억을 하셨다가 미리 사전에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은 원활하게 유권자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 선거 때마다 재외 투표를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유권자 등록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기간 내에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유권자 등록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다른 어디에 가서 또 해야 되는 건가요? 신고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터넷으로 네. 온라인으로 할 수가 있고 네. 두 번째는 순회 접수를 통해서 저희가 네. 이렇게 할 때 순회 할 수 영사 나오셨을 때. 할 수 네.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카고 총영사관에 직접 오셔서 하실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우편으로 그 신고 신청서를 기재를 하셔서 보내면은 저희가 이렇게 접수를 처리해 받고 그렇게 주시나요?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재외선거의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 어떤 전략을 또 사용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재외선거에서 중요한 업무는 우리 재외국민들의 참정권 보장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는 크게 세 가지 전략을 이렇게 수립해서 업무를 추진을 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안정적인 선거 관리,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재외국민들의 참여 확대, 마지막으로는 이제 위법 행위 차단을 통한 공정성 확보였습니다. 네. 이런 세 가지 부분을 조화롭게 진행을 해서 보다 우리 이번 국회의원 재선거가 보다 안정적이고 공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였습니다. 네. 세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예를 들면 공정 선거를 위해서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셨나요? 예, 예를 들어서 재선거관리위원회 구성부터 시작을 해서 신고 신청하는 부분, 네. 그리고 투표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참관인 분들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오셔서 투명하고 이렇게 모든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네. 이렇게 했고, 그리고 재투표 관계 서류 해송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이제 정당 추천위원님들 그리고 위원장님들 모두 이렇게 참관을 하셔서 이상 유무를 다 확인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재선거에서 공정성 확보에 있어서 이제 많이 이제 노력을 노력한 했다고 부분이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도 많이 있으셨나요? 국민 네, 투표 사무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면은 네. 투표소별로 하면 10명 이상 네. 이렇게 투표 업무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네. 투표 안내도 도와주시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창호 영사님 이번 선거 이후에 이제 한국으로 가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네. 네, 어떻게 소감이 어떠세요? 예, 사실 지난 네. 작년 6월달에 제가 이렇게 부임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달 5월달에 가시는군요. 다시 1년이 안 돼서 한국으로 너무 귀국을 더 합니다. 아쉬우시겠어요. 네, 네. 근데 가장 이제 시카고 생활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뭐냐면은 일단 우리 재외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고 네.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많은 이제 도움이 되었고 또 이제 우리 이제 언론에서 재선거 관련돼서 많이 이제 도와주셨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좋았는데 네. 특히 이제 우리 윈TV 그리고 아. 한국일보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네. 이제 그 부분이 아주 이제 좋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해외에 있는 재외 선거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이랑 이제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네. 지금까지 재선거가 총 7번 실시가 되었습니다. 재선거라는 제도가 보다 안정적으로 이렇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우리 재외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도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참여의 모습들은 우리 동포 사회의 발전 그리고 권익 신장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있을 재외선거와 관련해서 우리 재외국민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우리 동포들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투표에 관해 나와서 잘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60도까지 기온이 오르고 바람이 약간 불겠습니다. 이번 주말은 80도까지 오르며 최근 가장 따뜻하고 맑은 날씨가 예상되어 오니 가족과 함께 즐거운 주말 나들이 즐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9시 한인동포사회의 유익한 방송 생방송 시카고 지금이 재방송됩니다. 그럼 채쌤의 건강 홈트레이닝 영상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윈TV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채쌤입니다. 요즘 날씨 추워졌다고 집에만 계속 계시는 거 아니죠? 집에 계셔도 계속 몸 움직여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저랑 등 운동할 건데 등 라인이 예쁘면 전체적인 몸 실루엣이 되게 예뻐 보이는 거 아시죠? 그래서 집에서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등 운동 한번 배워볼게요. 먼저 어깨 밑에 팔 위치해 주시고요. 우리 고양이 자세로 등 웜업부터 할 거예요. 먼저 등 쭉 최대한 천장으로 올리면서 고개는 배를 바라보게 쭉 당겨준 다음에 호흡하면서 정면으로 후 보실게요. 올릴 때 척추가 하나하나씩 늘어나는 느낌 느끼면서 그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반복. 쭉 당겼다가 호흡하면서 척추 하나하나 천천히. 이건 허리 안 좋으신 분들한테도 되게 좋은 동작이에요. 이렇게 한 번만 더 하고. 자, 이제 운동 해볼게요. 헬스장 운동 기구 중에 이렇게 잡고 당기는 게 있어요. 이렇게 맨몸으로 등 근육으로 쭉 날개뼈 쪼는 느낌으로 쭉 쪼아서 날개뼈 쪼아줄게요. 쭉. 그렇지. 허리 너무 신전되지 않게 코어 잡고 쭉. 오케이. 날개뼈 쪼아주시고 오케이. 쭉. 좋아요. 내릴 때 호흡. 오케이. 잘했어요. 다음에는 이 상태에서 우리 Y 만들어 가지고요. 팔 Y자 만든 다음에 쭉 들어줄게요. 15도 왔다가 위로 쭉, 귀 옆으로 쭉 당겨줘. 쭉. 그렇지. 팔 아니고 등 힘으로 당긴다는 느낌으로 쭉. 쭉. 끝났나요? 아닌가? 쭉. 호흡. 그렇지. 계속 쪼아줘. 오케이. 등 집중해서. 오케이. 조금만 더. 세 개만 더. 하나. 둘. 라스트. 오케이. 살짝 등 휴식. 안아서 휴식 해줄게요. 10초. 등 쭉 말아주고. 누워서 팔 깍지 껴주시고 이 상태에서 살짝 들어주세요. 그다음에 이 깍지 낀 팔 쭉 들어서 후 올려주시고 다시 내렸다가 올려주시고 내렸다가 다시 올려주시고 쭉 쭉. 우리 아래쪽이 많이 당기실 거예요. 쭉. 뒤쪽. 쭉. 오케이. 하나만 더. 오케이. 잘하셨어요. 누워서 10초 휴식 해주시고 다음에는 슈퍼맨 자세 진행할 거예요. 슈퍼맨은 누우신 상태에서 팔 Y자 만든 다음에 다리랑 팔이랑 동시에 들 거예요. 쭉 한 번에. 이게 만약에 어려우신 분들은 많이 안 들어도 돼요.
조금만 들어도 되고 가능하신 분들은 최대한 다리랑 팔이랑 다 같이 쭉 올린 다음에 3초 다가 다시 쉬고 다시 3초 하나 둘 셋 다시 쉬고 한 번 더 하나 둘 셋 쉬고 한 번 더 하나 둘 셋 오케이 잘했어요. 누워서 휴식 해주시고 무리하시지 않고 휴식을 해주면서 근육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도록 할게요. 우리 무리하지 말고 동작 간에 10초 정도 휴식해 주신 다음에 다음 동작은 우리 이번엔 다리는 땅에 두고요. 팔이랑 위에 상체만 들어서 한쪽씩 옆구리로 가지고 올게요. 이거 3번씩 했다가 휴식해 주시고 한 번 더. 하나, 둘, 한 번 더. 오케이. 휴식. 한 번만 더. 하나, 둘, 라스트. 오케이, 잘했어요. 누워서 아기 자세 한번 할게요. 쭉 고개 복부 바라보시고 쭉 풀어주고 이렇게 10초 휴식할게요. 오케이. 다시 한번 누워서 이 상태로 이거는 스트레칭인데 누운 상태에서 팔꿈치, 가슴 옆으로 팔 붙인 다음에 살짝 일어날 거예요. 쭉. 일어나신 다음에 고개 살짝 젖혀서 스트레칭. 팔 땅 밑으로 쭉 밀면서 다시 내려와 주세요. 내려왔다가 다시 한 번 더 쭉. 오케이. 한 번만 더. 잘하셨어요. 등 운동은 누워서도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으니까요. 틈틈이 등 운동 해주시면 이제 등살도 많이 정리되고 이제 라운드 숄더의 등 운동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등 운동 계속 하셔서 등 근육이 내 어깨를 잡아서 라운드 숄더를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등 운동이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그러면 우린 다음 운동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